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5-5회인데요. 페이지로는 264쪽입니다. 자,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적인 가정. 네. 자, 우리가 지금 가정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 클리닉. 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죠. 참 이 가정은 소중한 곳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고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가정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그 다음에는 내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또 살아가는 가정. 자, 근데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작은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을 바르게 알고 인간답게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냐,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병들고 아파가지고 들어올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가정이냐, 아니면 역기능적.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가정이죠. 가장 존중해야 되는데 가장 무시당하고 바깥에서 받은 아픔을 치료받아야 될 장소인데 가정에서 더 아픈 상처를 만들게 되는 가정. 참 고통스러운 가정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또 바깥에 있던 가족이 들어올 시간만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이거는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들어올 시간 되면 막 반가워가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들어갈 시간이 되면은 또 막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 종일 시달렸던 피곤이 싹 사라지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죠. 자,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주례를 쓸 때면 꼭 제가 이 말을 해줘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가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는 그야말로 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많이 공부하면은 대학원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공부를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꼭 필요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부, 행복하게 하는 언어,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부,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런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회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가정에서 인간 관계에서 실패하는 부부 간의 갈등,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한 단계 더 건너가면은 시댁과의 갈등, 친정과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집을 나가고 또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딱 이루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사람이 누군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거든요. 로봇가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기계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에 5-14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바르게 알고 나니까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14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재능을 개발해주는 방법, 아팠을 때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만 가정 공동체가 천국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살아온 대로 자기를 위한 도구들로 그래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이 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가정 클리닉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 속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도 배우고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관계를 갖는 방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정의 모습을 어떤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보여줬습니다. 264쪽 볼게요. 건강한 가정. 네브래스카 대학교의 닉 스트닉과 존 디프레인 박사는 20년간 국가, 문화,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27개국 18,000여 가정을 연구한 후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에는 6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발표했어요. 첫째, 건강한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견고한 결속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 둘째,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셋째, 건강한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넷째,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긍정적인 점을 말해주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건강한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신앙심이 좋았고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여섯째, 건강한 가정은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나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강하게 결속하여 문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참 좋은 가정이에요. 자,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첫째, 결혼 관계가 병리적이다. 정서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배우자 선택에도 문제가 있고 이들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 물질적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 부분을 주로 말합니다. 둘째, 경계선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완고하다. 자신만의 공간을 뛰어넘는다. 부모가 자녀들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는다. 셋째, 가족관계가 빈약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믿지 말라. 서로의 감정들이 항상 숨겨져 있다. 넷째, 문제가 있는 성인이 있고 문제가 대대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다섯째, 수치심에 묶여 있다. 너를 낳고 싶지 않았다. 여섯째, 문제를 부인하거나 축소한다. 일곱째, 엮이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 여덟째, 정해진 규칙이 없다. 아홉째, 외부 세계에 닫혀 있고 비밀이 많다. 10번째, 더럽고 치사한 싸움을 한다. 11번째,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강인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가면적 인생을 많이 살게 된다.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멍청하게 그거밖에 못하니 좀 더 잘해봐.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흠없이 완벽해야 해.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해. 최고가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자,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역기능적 가정인가요?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